저희 부부는 32살 동갑으로 작년 3월에 결혼해서 이제 막 1년이 넘은 신혼부부입니다. 3년의 연애 기간 동안 작은 말다툼은 있었지만 큰 문제는 없었고, 오히려 서로와 노는 게 제일 재미있고 편해서 안정적인 연애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딱히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음에도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듯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그렇게 결혼해서 최근까지도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시부모님과 짜고 저를 속였다는 걸 알게 되어 싸움과 냉전을 반복하다 결국 제가 먼저 이혼을 통보하게 되었네요. 저희는 둘 다 돈을 잘 버는 건 아니지만 나름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방이라 집값이 비싸지 않아 남편이 모은 돈 4천과 제가 모은 돈 5,500에 대출을 1억 정도 받아 구축이지만 20평대 아파트를 매매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1억은 우리가 해줄 테니 괜히 대출 받지 마라. 대신 자주 전화하고 2주에 한 번은 꼭 얼굴 보여줘. 그 이상은 바라지 않고 그만큼만 하면 우리는 그깟 이런 아깝지도 않아. 라고 하시며 1억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됐네요. 사실 저 조건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래부터 부모님께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드리고 있다 보니 친정 부모님과 통화한 후 바로 시부모님께 전화드리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2주에 한 번 시댁에 가는 것도 거리가 가깝기도 하고 자고 오는 게 아니라서 밥 먹고 수다 좀 떨다가 오는 거라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시부모님과 남편이 저를 속였다는 걸 지지난주에 알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과 갈비집에서 밥 먹으며 대화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작게 이번 달치 아직 안 넣었더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양쪽 부모님께 용돈이나 생활비 같은 걸 따로 드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 자리에서 캐묻기 좀 애매한 상황이라 일단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고 집에 와서 이번 달치 안 넣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시댁에 돈 보내드리고 있었어? 하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그냥 용돈 몇 번 드린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왜 이번 달치라고 하셨어? 하고 꼬치꼬치 물었더니 결국 하는 말이 부모님이 우리 집값 내주느라 생활비가 없다 하셔서 그냥 조금씩 드리는 거야. 하고 말하네요. 시부모님이 집값에 1억을 보태주신 대신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했지만 일단 진정하고 얼마씩 드리냐 물었더니 그냥 매달 조금씩 드렸다고 얼버무리더라고요. 해서 이체 내역을 보여달라 했더니 작년에는 매달 50만원씩, 올해부턴 80만원씩 보내드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본인 용돈 100만원 중 80만원을 보내드리고 있다 하기엔 남편이 여전히 취미생활을 다 하고 친구들 만나면서 술 마시고 당구 치고 볼링 치고 잘 놀았다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 통장 내역을 조회해보니 올해부터 월급이 올랐는데 말을 안 했던 거였더라고요. 본인 용돈에서 30만원, 저한테 말 안 한 50만원으로 생활비를 들여왔고 남은 70만원씩을 썼으니 딱히 모자라지 않았던 거였죠. 여기서 너무 어이가 없어. 5개월 동안 월급을 속인 거야? 시부모님한테 생활비 보내드리는 건 왜 말 안 했어? 한 달에 80이면 대출 갚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여태까지 나한테 1억 받았으니 잘하라고 하신 거야. 너보다 내가 전화하는 게 더 좋다 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드리고 2주에 한 번씩 갈 때마다 어머님 드시고 싶다는 거 다 사다 드리지 않았어. 하고 따졌더니 저한테 계산적이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여기서 정리를 해보자면 남편의 입장은 본인 용돈에서 드리는 건데 무슨 상관이냐 하는 겁니다. 월급에서 무조건 100만원씩 자기 용돈으로 쓰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다 내놔야 하는데 그 50만원까지 내면 저는 150을 내고
본인은 200을 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똑같이 내고 남는 돈으로 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도 부모님 덕분에 대출 받으면 생기는 이자는 없잖아. 그러니 이득 아니야. 안부 전화드리고 자주 찾아뵙는 건 꼭 돈을 주지 않았어도 해야 하는 일이야. 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입장은 다릅니다. 처음 50만 원은 본인 용돈에서만 드린 거니 상관없지만 지금 80 드리는 것 중 50은 저한테 말 안 하고 속인 돈이라는 거죠. 저한테 계산적이라는데 생활비를 단 한 푼이라도 더 내기 싫어서 월급을 속인 남편이 더 계산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화를 하다 결국 참지 못하고 차라리 처음부터 월급이 올랐는데 이건 내가 따로 쓰고 싶다 말했으면 50만 원 전부는 아니더라도 30 정도는 더 쓰라고 했을 거야. 근데 아예 말을 안 하고 속인 거잖아. 당장 대출이자 안 나가는 건 맞는데 원금 1억만 놓고 봐도 한 달에 80만 원씩 10년 들이면 1억인데 10년 들이고 딱 끊을 거야. 두 분 다 60세인 지금도 일 안 하시는데 10년 후 70대가 돼서 생활비 벌겠다고 일하시겠어? 당연히 안 하실 거잖아. 그럼 시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안부 전화하고 자주 방문이 당연한 일이면 너는 왜 우리 부모님한테 안 해? 결혼한 지 1년 됐는데 전화 3번은 했어. 그리고 우리 집도 가까운데 한 달에 한 번도 잘 안 가잖아. 우리 부모님은 리모델링 비용 2,800을 주시고도 시부모님에 비해 너무 못해줘서 항상 미안해하시고 민망해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따지면 우리 부모님도 리모델링 비용 내느라 생활비가 없을 테니 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제일 화가 나는 건 너가 나를 속인 거랑 어머님이 매번 그 1억으로 생색내시는데 옆에서 듣고도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야. 하고 다다다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버럭하고 소리를 치기에 결국 저도 같이 소리를 질러가며 대판해버렸네요. 이 내용으로 일주일 동안 싸웠다가 말 안 했다가 싸웠다가 쌩 난리를 쳤는데 지난 어버이날이고 우리 엄마랑 아빠랑 장모님 장인어른은 우리가 싸운 거 모르시니 티 내지 말고 다녀오자. 이 지랄을 하더라고요. 해서 앞으로 니네 부모님은 너나 챙기라 말했다가 더 심하게 싸우고 결국 그제 제가 먼저 이혼하자 통보했습니다. 제 말에 남편은 이혼을 무기로 쓰지 말라는데 저는 이미 같이 살기 싫어서 진심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혹시 순순히 이혼 안 하고 태클 걸까 싶어 글로 정리하다 생각할수록 빡쳐서 여기에도 써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이상한 사람이었으면 그럴 줄 알았다 싶겠지만 그런 낌새도 없었는데 뒤통수를 맞으니 더 어이가 없네요. 시어머니가 우리는 시원하게 집 해준 시부모, 그러고도 며느리한테 밥하라 안 시키고 식당에서 사먹는 깨어있는 시부모, 다른 시어머니와 다르게 쿨한 시엄마, 이런 식으로 생색내는 것도 모를 땐 사실이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싶었는데 이걸 뒤에서 돈을 다 받으며 그런 거라 생각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전혀 웃길 일이 아닌데 이상하게 계속 웃음이 나네요. 혹시 저 말고도 이딴 일로 시댁이랑 손절했거나 이혼하신 분 계신가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이건 진짜 같이 못 살겠네요. 정답이 떨어져서 살겠어요. 꼴랑 1억 주고 2주에 한 번 보자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는 것부터 짜칩니다. 누가 보면 서울 신축 아파트라도 해준 줄 알겠네요. 꼭 없는 집에서 뭐 좀 해주면 생색만 오지게 내고 결국은 지들이 가져가더라고요. 진짜 시부모의 남편까지 세트로 정 털립니다. 두 번째, 저도 비슷한 일 당했는데 당시 남편이 미안해해서 이혼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아이가 생기니 이제는 남편도 시댁 문제만 터지면 적반하장식으로 나와서 그때 집 문제 터졌을 때 이혼할 걸 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미안해하는 사람도 저렇게 변하는데 지금 하는 태도를 보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듯 하네요. 시부모고 아들이고 집안의 근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애 없을 때 꼭 이혼하세요. 세 번째, 사기꾼의 피가 흐르는 집안이네요. 신의 정직 같은 단어와는 담쌓고 살아온 집안인 듯해요. 주작 아닐까 싶게 창조적인 사기꾼 집안의 혈통인데 자식 낳고 살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어요. 전청땡이나 조이땡이 당대에 우연히 태어난 사기꾼이겠어요. 집안의 선조 중에 그런 혈통이 내려온 거죠. 네 번째, 1억 쏴준다고 해놓고서 정작 그 1억 때문에 생활고가 생겨 아들이 본인 아내한테 월급 인상까지 숨겨야 할 정도로 빡세게 받았어야 하는 전개면 그게 어떻게 1억을 지원한 건가요? 그간 생색이나 안 냈으면 또 몰라. 아니 애초에 생활고가 왜 생긴 거죠? 있던 돈 아니고 대출받아서 주셨대요. 그럼 남편의 항변과는 다르게 어차피 이자 발생 중 아닌가요? 아무튼 시부모는 한없이 우스워졌고 남편은 신뢰를 잃은 데다 뻔뻔하게 나오며 정 떨어지게 구니 결혼 생활이 흔들리는 건 당연합니다. 시부모 생색 다 들어주고 외식 비용 대주고 그게 이자보다 돈이 더 드는 것 같은데 대출보다 나은 게 뭐죠? 빨리 변호사 상담 받으세요. 다섯 번째, 시부모의 저 태도가 너무 싫네요. 1억 물론 큰돈이죠. 근데 아들한테 뒷돈 받을 거면 그냥 해주지 말던지 아님 해줄 수 있는 금액에서 해줬어야죠. 그리고 친정에서도 2,800 받았네요. 애들 둘이 잘 살라고 집 해주면서 제발 효도받을 생각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면 그냥 그 돈으로 노후자금을 하세요. 유세 부리지 말고. 80이 끝일 것 같죠. 부모님 나이 드시면 돈도 더 달라 하고 병원비도 내라 하고 칠순 기념 유럽 여행도 보내달라 하고 차도 바꿔달라 할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속여놓고 미안해하지도 않는데 여기서 넘어가면 점점 더합니다. 사람 안 바뀌어요. 아이 생기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끝내세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